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덱스랑 트랜잭션 개념 봤죠? 인덱스는 무작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정렬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진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걸로 먼저 원하는 것을 찾은 다음에 그 번호에 맞는 행을 단번에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회 검색을 할 때 굉장히 빠르고, 대신 그 정렬된 데이터를 한 번 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할 때 두 번 작업을 해줘야 돼서 조금 이 삭제나 삽입, 추가가 많은 작업에서는 성능을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조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어제 막판에 좀 약간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한 번만 다시 실행해보면서 할게요. 트랜잭션이란 하나의 업무 단위를 뜻한다. 하나의 업무에 사용되는 다수의 쿼리.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계좌 이체를 하는데 쿼리 하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쿼리가 여러 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럴 때는 그 쿼리가 모두 성공하거나 모두 실패해야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실패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데이터가 결점이 없다 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트랜잭션이라는 걸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트랜잭션의 특징 중에 원자성이니 동시성이니 일관성이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두 실패하거나 모두 성공한 이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일단 이것만 일단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계좌, 그 다음에 계좌 두 개를 추가한 거죠. 1번 계좌, 2번 계좌.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요 밑에서부터는 DB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커밋이라는 것까지 도달해야 이 트랜잭션과 커밋 사이에 있던 모든 쿼리가 DB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 같은 경우는 사실 DB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B의 상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셀렉트 같은 경우는. 근데 업데이트나 인서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이제 트랜잭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업데이트 두 번 치는 거죠. 근데 요것만 실행되고 이 롤백이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실패한다, 작업에 실패한다 라고 하면은 요 반영했던 것도 다시 되돌린다라는 거죠. 이 지점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다 원래 롤백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렇게 긁어가지고 실행을 할 때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기 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꺼지면은 알아서 롤백이 돼요. 커밋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롤백을 넣은 거는 그냥 한번 직접 보여드리려고 롤백을 넣은 거예요. 실제로 업무 단위의 쿼리를 이렇게 연속으로 짤 때는 중간에 롤백 넣을 필요 없습니다. 트랜잭션이랑 커밋 처음과 끝만 잘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수행을 하고, 보시면은 10,000원이 사라진 상태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제 10,000원이 진짜 증발해버린 거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대로 반영된 상태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DBMS가 알아서 이 롤백을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 자, 제가 이 스타트 트랜잭션을 안 했네요. 자, 다시 할게요. 스타트 트랜잭션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DBMS는 오토 커밋이라고 해서 이런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인서트 같은 거 한번 딱 실행하고 나면 바로 커밋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바로 반영되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 꼼꼼히 체크해보고 데이터 문제 없다라고 하면 커밋을 실행해서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커밋을 안 해도 됐던 이유는 자동 커밋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트랜잭션 하려면 자동 커밋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주시면 자동 커밋이 꺼져요. 꺼지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나 이런 거를 아무리 해봐도 보시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실행했어요. 계속 석세스 뜨죠. 10,000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대신 제가 이 커밋이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주면 이제 스타트 트랜잭션을 제가 실행해 버려가지고, 다시 한번 뭐지? 어카운트 넘버가 좀 달라졌네요. 그리고 3, 4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만 할게요. 드롭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어카운트. 아예 테이블 하나 삭제해가지고 이 어카운트 넘버를 초기화를 한번 할게요. 이 순서대로 다시 테이블 만들고 1번 계좌, 2번 계좌. 요거 스타트 트랜잭션 먼저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분명히 10,000원을 1번 계좌에 10,000원을 마이너스 했는데 반영이 돼 있으면 안 되는데, 요걸요? 상관이 없을 텐데. 자, 잠시만요, 여러분. 얘를 트랜잭션을 하지 말고 일단 오토 커밋이라는 걸 한번 꺼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요거 스타트 트랜잭션으로 오토 커밋이 안 꺼진 것 같아서 일단 다이렉트로 한번 꺼봤어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지우고 테이블 만들고 계좌 2개 넣고요. 자, 이거 오토 커밋 0으로 일단 꺼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커밋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요 업데이트 카운트를 실행을 해서 10,000원을 빼도 자꾸 적용이 되네.
자, 요거 일단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그냥 요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잭션 커밋 사이에서 커밋이 되지 않으면은 반영되지 않는다 라는 것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델링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 아직 뭐 눌러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 현실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컴퓨터 세계, 이 DB의 세계로 가지고 오는 행위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의 세계를 어떤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나타내면 그 수학적 모델링이고, 어떤 현실의 세계를 DB,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DB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니까 현실을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을 최대한 잘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DB로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모델링을 한다라는 거는 현실 파악이죠. 말 그대로 현실 파악이 먼저 돼야 되고요. 보통 이제 현실 파악이라고 하는데 업무 파악이라고 봐도 됩니다. 누군가가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게 이제 업무 파악이죠. 그럼 당연히 이 DB를 사용하는 업무들은 되게 다양할 거예요. 의료 쪽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유통, 아니면 학교,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 게임, 뭐 이런데요.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은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지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그 현업이라고 하죠. 유통이면 유통 전문가, 위료면 위료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현업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IT 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뭐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전혀 가늠을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신의 쇼핑몰은 뭐 어떤 제품을 취급하냐, 그리고 뭐 당신이 뭐 물건을 떼올 때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떼오냐, 아니면 당신은 뭐 어떤 택배사를 쓰느냐, 아니면 당신은 이제 고객들한테 뭐 차등, 그러니까 고객의 뭐 VIP 등급이라든지 일반 등급이라든지 이런 등급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당신이 회원가입 같은 거를 시킬 때 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 때 고객한테 어떤 정보를 취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물어보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쇼핑몰은 위류고요. 위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그래요. 그 다음에 상품 카테고리를 신발, 하의, 상의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뭐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회원은 회원과 비회원 모두 주문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 그 원하는 거를 캐치를 해야 돼요. 이런 걸 요구사항 파악이라고 해요. 또는 뭐 게시판 만들기. 우리 게시판은 질문과 답변,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저는 이렇게 3개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회원은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합니다. 이런 거를 잘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DB 만들 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예를 들자면 그래요. 당연히 요구사항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현실 파악, 업무 파악, 요구사항 파악, 뭐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요구사항을 막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충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주로 뭘 하게 되냐면 약간 관계를 많이 따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쇼핑몰을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쇼핑몰은 대충 알죠? 상품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고객이 있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고객은 상품을 어떻게 해서 주문을 하거나 구매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주문이라는 행위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뭐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죠? 고객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줄 거예요. 질문이라는 어떤 게시판 같은 거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고객이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핑몰에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씩 나타내고, 그거를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강 이 상품에서는 고객 같은 경우는 뭐 아이디나 회원번호, 이런 걸로 이 고객을 구별을 할 거고, 상품은 상품번호, 이런 대강의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한번 도식화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를 좀 따져보고, 주요 속성을 따져봅니다. 계략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약간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라고 할게요. 개념적 도식화, 도식을 구체화. 자, 구체화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DBMS가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죠. 번호, 이름, 주소, 나이, 뭐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주문이라는 개념이 나왔으면은 이 주문을 이루고 있는 상세한 속성들을 여러분들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주문한 고객, 또 주문한 상품, 또 주문한 날짜, 주문한 수량, 뭐 이런 거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하나의 개념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누가 주문했고, 무얼 주문했고, 언제 주문했고, 이거를 몇 개를 주문했고, 이런 걸 이제 따지시는 거예요. 구체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화된 개념을 실제 DBMS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때는 뭘 하면 될까요? 당연히 DBMS 선택해야죠. 내가 만들 어떤 프로그램이나 구체화시키고 싶은 어떤 그런 개념들이 뭐 엄청 좀 크거나 하면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DBMS를 써야 될 것이고, 아니면 좀 작게 소규모로 할 거면은 좀 작은 데이터를 다루는 데 특화된 DBMS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내가 돈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사용하고 싶으면은 유료 DBMS를 사용하면 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기능이 좀 적지만 무료인 DBMS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트랜잭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이런 계약 또는 주문 이런 것처럼 굉장히 그 어떤 특정 날짜에 데이터가 무결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한 분야가 있고요. 그런 거랑은 좀 상관없이 오로지 통계를 위해서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약간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계를 위한 DBMS가 있고요.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DBMS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선택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이라든지 컬럼 이름 선택해줘야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뭐예요?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 DBMS 설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코딩 같은 거 있죠. 저희 저번에 뭐 한글에 대해서 제가 인코딩에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코딩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DBMS가 메모리를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것도 다 이제 요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이거를 뭐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뭐 개념적 설계라고 하고, 이걸 논리적 설계라고 하고, 이걸 물리적 설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정보 처리 기사 같은 데서는 이런 걸 물어보긴 합니다. 잠시만요.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느낌적인 거, 어차피 우리가 실습을 할 거예요. 느낌적인 것만 가져가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된다, DB 모델링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적어드린 걸 이제 올려드릴게요.
자, 여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 첫 번째, PK. 자, 일단 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RDBMS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PK는 한번 했었어요, 저희가. 자, 이제 PK는 여기서 같이 실습을 하면서 해볼게요. PK는 프라이머리 키죠. 그리고 뭐 부르는 용어가 뭐 기본 키, 식별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 키가 없으면은 행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행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PK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자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숫자 PK도 만들 수 있고요. 복합 PK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쓰면 좋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PK는 뭐가 좋냐? 값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은 기획부, B라고 하면은 IT부, C라고 하면은 마케팅부 라고 만약에 의미를 정해놨다라고 하면, 자, 제가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사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EMP라고 해서. 자, ID를 뭐 아니면 EMP 넘버라고 할까요? 우리 요거 익숙하죠? 요 칼럼명도. 자, 요거를 보통 우리는 이제 인트라고 많이 했었었는데 파처로 해도 된다라는 거죠. 파처로 한 6글자. 자, 6글자로 하는 것도 약간의 이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직원이 2만 명이다. 회사 직원이 2만 명이면 뭐 2만 명에서 조금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막 여기서 갑자기 막 5만 명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만 명이면은 대충 3만, 그죠? 그냥 99,999 여기 안에 다 해결이 되죠. 그죠? 회사 직원이 갑자기 10만 명이 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2만 명짜리 회사에서. 자, 어쨌든 그러면은 5자리, 숫자 5자리가 필요한 거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러면 뭐예요? 1번 사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기획부 사람인 거고,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 사람은 2번 직원인데 마케팅부의 2번 직원이다. 이런 거를 하나의 값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총 6글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6으로 한 거예요. 위미어 씨가 이거를 뭐 아무렇게나 짓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그 근거가 있어야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문자니까 오토 인크리먼트는 안 되겠죠. 뭐 이네임 해가지고, 자, 요것도 사람 이름이면 뭐 대충 몇 글자인지가 대충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또 이름이 특이하게
5글자 6글자인 사람도 있고 뭐 외국인이면 더 길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건 보통 그냥 30 정도로 잡습니다. 막 엄청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맞추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칼럼을 정하실 때 하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널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름은 어떨까요? 이름 없는 사람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속성을 정할 때도 얘는 필수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름은 반드시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면 이제 난너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EMP가 이미 있대요. EMP2라고 할게요. 저희 실습한 거에서 EMP가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A0001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름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숫자만 봤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문자로 작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데이터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사 선택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대신 이렇게 쓰면 우리가 자동 증분을 못 쓰잖아요. 자동 증분 쓰는 게 엄청 편한데. 그리고 문자로 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주문 관련된 실습할 때 이거 쇼핑몰 DB 연습 문제에서 제가 이미지로는 이렇게 드렸는데 유저의 PK를 유저 아이디로 했잖아요. 근데 요 쿼리를 드릴 때는 요거 쇼핑몰 테이블 분리해줄게요. 요거를 드릴 때는 유저 아이디는 그대로 쓰는데 아이디를 또 넣었어요. 숫자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동 증가를 위해서 쓴 이유도 있겠지만, 그죠? 어떤 점이 있냐면, 문자 같은 경우는 요거랑 다른 값입니다. 요거랑 다른 값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거 두 개를 눈에 보이는 건 같잖아요. A0002. 그래서 같다고 해서 이걸 넣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복이죠. 똑같은 번호가 두 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다가 공백을 하나 넣는다? 그럼 들어갑니다. 이게. PK가 다른 거라고 인식해서. 그래서 약간 그 PK의 무결성이 좀 위협을 받아요. 문자로 할 때. 그래서 문자로 PK를 할 때는 공백 같은 거 있는 점인지 막 따지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라는 중복되지 않는 값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PK를 숫자형으로 만들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요거는 시사 선택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쓸 거면은 이런 예외사항 같은 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뭐 하겠다? 저희는 숫자로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일단 실습을 할 때는 숫자로 하겠다.
숫자 PK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숫자 PK에서 주의라기보다는 그냥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은 숫자 이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타입이 최소 어디에서부터 최대 몇 가지 대충 이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찾아보시는 거예요. 설계를 진짜 많이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숫자 PK는 저희가 뭐 오토 인크리먼트나 이런 거 다 해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복합 PK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PK는 하나의 컬럼만 PK로 삼았거든요. 여기서는 EMP 넘버라는 컬럼을 PK로 사용했고 여기서도 ID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 PK를 줬죠.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에만 PK를 줬었는데 복합 PK는 다수의 컬럼을 PK로 잡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그럼 언제 쓰냐? 이것도 일단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가지고 있는 컬럼으로 PK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컬럼을 만들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제 다수의 컬럼으로 PK를 만들면은 좀 더 넓게 PK를 취급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약간 애매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복합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합키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 학년 정보랑 반 정보를 만든다고 했을 때 뭐 1학년은 뭐 10반까지 있을 수 있고 2학년은 뭐 9반까지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 1학년 1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1학년 2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1학년 3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또 2학년 1반 이렇게 나올 수 있고 2학년 2반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학년을 PK로 잡게 되면 이제 1학년 1반이나 1학년 2반 뭐 하나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른 1학년 반은 데이터로 취급할 수가 없겠죠. PK가 중복이 될 테니까. 그렇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학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스튜던트라고 할게요. 학년 2여라고 해야 되나? 2여라고 하고요. 인트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사인드 한번 해줄게요. 이거 언사인드 뭔지 기억나시죠? 음수랑 양수 반반 나눠갔는데 내가 표현해야 되는 값이 음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하면은 언사인드를 줘서 더 많은 값을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반은 클래스라고 하고요. 이것도 언사인드 주고 난널 줄게요. 자, 그럼 스튜던트라고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스튜던트. 자, 이제 인서트를 합니다. 스튜던트 셋. 자, 2열은 1. 자, 1학년 그리고 클래스는 1. 1학년 1반인 거죠.
딱 보면 1학년 일반이구나. 1학년 일반. 근데 지금 모든 학년 내 모든 반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여기서 1학년 2반도 넣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안 들어가는 거죠. 2열을 PK로 잡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2어가 똑같아도 클래스가 다르면은 다른 거라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PK라는 게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학년만 보면 이거 중복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이게 중복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1, 1이고 1, 2니까. 그러면은 얘네 둘을 PK로 잡아서 얘네 둘만 안 겹치면 되겠구나. 그죠? 왜냐면 1학년 2반이 두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1학년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반이 여러 개니까. 그럴 때 우리는 멀티 PK, 복합 PK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밑에다가 만들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student2라고 하시고, 자, 프라이머리 키를 여기서 바로 넣지 마시고요. 컴마 한 번 더 하시고, 요 밑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열고, 이어랑 클래스 여러 개를 한 번에 묶어서 PK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student2죠. 잘 들어갑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이어가 똑같이 겹쳐도 클래스가 다르니까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중복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리고 DSC로 스튜던트랑 스튜던트2를 보시면은 프라이가 이어에만 걸려있고요, 2는 둘 다 걸려있죠. 프라이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복합키, 그러니까 복합키라는 개념으로 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추후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 나중에 할 거예요. n 대 m이라는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사용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적어놓고 다음 10분 쉬었다가 계속 쭉 하면서 이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PK가 이런 식으로 문자 PK, 숫자 PK, 복합 PK, 그래서 뭐 각각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다,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거를 캐치를 하시고, 요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예제고요. 한번 해서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